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밤 11시 37분 시작합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에 훈훈농장 오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상추를 뽑아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12시가 또 20분밖에 남지 않아서 오늘도 간단하게 시황 정리를 하고 그리고 철강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거의 사거래일 동안 조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34% 빠졌고 코스닥은 0.21% 상승했습니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사거래일 정도 하루 빼놓고는 다 조정장인데 특히나 가치주들이 좀 조정을 겪고 있어서 가치주를 사실 예전에 저만 해도 사실 3, 4월 달에 3월 달에 시멘트, 4월 달에 철강, 그다음에 5월 달에 조선, 5월 초, 4월 말에 이제 조선도 추천하고 그랬었죠. 근데 사실 그때 샀었으면은 다들 50% 이상은 수익이 났는데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좀 물린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들어오셨다던가 신규 진입을 이번 주 월요일 날 했다던가 아니면 지난주 한 금요일 날 했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10% 가까이 마이너스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뭐 철강주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철강, 조선, 뭐 시멘트 다 좋게 보고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시멘트는 좀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사실은 전 섹터가 다 조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오늘은 상승 출발했지만 3거래일 동안 하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증시가 선행지표로 될 수 있는데 특별하게 아시아 증시가 특히나 한국 증시가 갑자기 오를 이유는 없죠. 왜냐면 외국인 수급은 결국엔 미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미국도 기술주가 안 좋고 다우존스가 좋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갑자기 가치주가 올라가고 이런 일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따 철강주 분석을 할 때도 미국 쪽에 있는 철강주들을 다 보여드릴 텐데 어떤 상황인지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상해종합지수는 마이너스 11%, 기술주 중심의 심천종합지수는 0.13% 상승했고 항생지수도 마이너스 0.50% 빠졌습니다. 일단 오늘도 국채금리, 환율, 수급,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확진자는 646명이었고요.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는 2.55%, 그래서 큰 하락을 한 1.64%로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다만 환율이 0.31% 상승해서 사실 다소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1132원이고 종합지수 그러니까 코스피를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도 많이 팔았어요. 5천억 가까이 팔았죠. 사실은 5월 달에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외국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이 5월 달에만 8조 이상 팔았어요. 오늘도 5천억 원이나 팔았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은 반등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기간이 사실 뭐 매수세를 일시적으로 좀 늘린 거라서 당연히 상승한 거고 뭐 여전히 나는 조정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뭐 기관이 예전에 하던 대로 한 3천억 정도 팔으니까 또 하락을 하게 됐죠.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렇게 1천억 정도 샀고 기관이 99억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가 주말 동안 좀 아니 주말이 아니라 그 어제 휴일 동안 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 하긴 했는데 사실 저도 젊은 부자 주식방에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전 뭐 크게 사실은 변동성 자체가 중국 리스크는 중국에서 원래부터 거래를 금지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사실 색다른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부각될 일도 사실은 없고 오히려 그거보단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의 SNL서부터 시작해서 도지코인 사기다라는 발언,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 팔았니 안 팔았니 논란들 결국은 안 팔았다고는 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에 오히려 약간 변동성을 키워서 그냥 다소 하락을 많이 했다, 하락폭이 커졌다 뿐이지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것도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거는 뭐 순리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현 시간 제가 한 5분 전에 캡처한 건데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해서 한 6.5% 상승, 비트코인은 6.40% 상승,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한 6.30%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뭐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 좀 뭐 어쨌든 마음의 안정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많이 하락했으니까 좀 그런 게 쉽지 않겠지만 뭐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특히나 이렇게 두나무 관련주에 투자했거나 이런 분들은 오늘도 또 큰 하락을 했을 텐데 어쨌든 가상화폐 시장도 제도권화를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관련된 법을 지금 제정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최소한 우리나라의 두나무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속적으로는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 결국엔 매출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약간 주식시장과 같은 제도권의 자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자산 투자 시장 뭐 이런 것들이 하나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폭락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들을 좀 정리했었는데 오늘이 제가 이 일정표를 한 4일 전부터 계속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5월 20일이 이제 오늘 미국 반도체 2차 회의 아직은 안 했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월 21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일 거라고 제가 한 4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고 뭐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반도체 K벨트 때문에 많이 움직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못 움직였던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여서 그래도 한 2%에서 한 6% 정도 상승한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드디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인데 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사실 수혜는 웬만큼은 다 좀 반영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계속 꾸준히 상승을 했었고 SK와 LG, 삼성전자가 어쨌든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계열사들이 그래도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이 있었던 편이고 반도체도 뭐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좀 수혜를 입었다고 볼 수 있죠. 반도체나 배터리주 같은 경우도 오늘에는 오랜만에 좀 괜찮았었던 주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가치주 조정, 근데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따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주식을 늦게 시작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막 지속적인 몇 년 동안의 조정장 이런 건 겪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주식이라는 게 한 달에 그래도 한 30% 이상 오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HMM이나 이런 굉장히 독특한 경우 이렇게 막 뭐 14배씩이나 오르고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건 사실 한 달에 30% 오르면 너무 많이 오른 건데 사실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철강주 같은 경우는 거의 3달 동안에 뭐 100% 오른 것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이렇게 3, 4일 정도의 조정, 뭐 일주일간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멘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 2주, 3주 정도는 조정을 겪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런 패턴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트도 오늘은 이제 가격 인상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상승을 했죠. 철강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컨트롤을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중국 내에서 철강과 관련된 그런 산업군들이 좀 가격이 내려갔고 그거는 우리 경쟁사인 우리나라엔 당연히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그런 철강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그 철강주의 주가들도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리스크가 작용을 해서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3월 달부터 5월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의 상승률만을 정리해갔어요. 가장 대표적인 철강 기업인 포스코, 세아베스틸, 현대제철, 동국제강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시총도 굉장히 크죠. 그럼에도 39%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세아베스틸은 제가 세아베스틸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100% 상승을 했고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여기 이 100% 상승한 거에서는 조금 빠졌어요. 지금은 한 15% 정도 빠진 상태인데 어쨌든 그래도 3달 동안 85%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그리고 현대제철은 그나마 덜 올라서 한 48% 정도 상승.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곳들 그 당시에 이제 현대제철 추천할 때도 그래도 다른 피어 그룹에 비하면은 좀 덜 올랐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했었고 동국제강은 어마어마하죠. 140% 상승을 했고 오늘도 뭐 리포트 나왔는데 실적은 여전히 좋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철강주 뭐 실적은 2분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것들은 여전히 여러 지표들로 증명이 되고 있고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19분기 만에 최대 규모 그리고 또 2분기에도 최대 실적이 갱신이 예상되는 그 정도로 호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풍산인데 구리 관련주죠. 구리 관련주가 지난주 이틀 전 그러니까 어저께가 휴장일이었고 화요일과 목요일에 좀 빠졌거든요. 풍산하고 LS인데 그리고 풍산이 이제 구리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 LS도 이제 뭐 거의 그 정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도 보면은 오늘 최초 리포트가 나온 게 앞으로도 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일단은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그런 것들은 뭐 여전히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가도 52,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에 대해서 오늘자 리포트예요. 5월 21일 리포트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던 건 아무래도 어제 공개된 4월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발언이 있었다 정도.
그래서 한 3명 이상의 다수가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영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런 금리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동,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 주석 등 다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프 보이시죠? 지금 2021년에 급등을 하고 있고, 이런 추세들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가 철강의 호황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조선 이런 것들도 원자재를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조선, 해운 다 좋게 보고 있는 이유들이 이제 그런 이유들이죠. 결국엔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라서 정말 들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 구리 같은 것들이고, 구리나 철강.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크레디트 스위스의 그런 CFO가 이런 전 세계 주식 시장에 뭐 조정이 올 거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의견에 동의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결국엔 조정장이 온다는 얘기는, 조정장이 왔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은 내가 현금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는데, 그 현금의 비중을, 그래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뭐 늘려야 된다, 조정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주식에 넣다 보면은, 물론 오르면 괜찮은데 지금처럼 막 계속 떨어질 때는 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게 쉽진 않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현금 보유라는 새로운 종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예수금이 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말 그대로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급격한 조정장에서는 내가 좀 더 사고 싶어도 좀 흐름을 본다는 거죠. 특히 가치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제가 좀 이따 나스닥을 보여드리겠지만, 나스닥 다우존스의 가치주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뭐 스틸주 같은 경우도. 그러면 사실 내일도 여전히 스틸주가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유자의 영역은 사실은 뭐 좀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저점에서 사신 분들, 3월 달에 사시거나 4월 달에 사신 분들은 여전히 30% 이상 수익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견딜만 한데, 이제 문제는 신규 진입의 시점을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이럴 때는. 왜냐면 가치주가 무조건 좋다고 해서, 왜냐면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분이 늦게 들어온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사실 30% 40% 수익을 냈거든요. 철강주나 조선주 이런 걸로. 근데 사실은 지금 진입하는 거는 굉장히 늦은 건데, 어쨌든 그런 흐름을 보고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철강주와 원자재 관련주들을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근데 보시면은 US 스틸이 좀 대표적인 철강주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이시죠? 3월 달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3월 달부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해서 최근에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한 4거래일 동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흐름이랑 다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뭐라? 차트. 이거 왜 안 보이나 모르겠네. 다시 그럼 우리나라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철강 거 보여드리면, 일단 제가 세아베스트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아베스트 월봉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에 이만큼 올랐다. 100% 올랐어요. 100%. 100% 올랐고, 최근에 조금 조정이 있는 것 뿐이에요. 한 4일 정도. 아까 그래프랑 US 스틸이랑 좀 그래프가 비슷하죠. 그리고 뭐 그렇게 버벅대는지 모르겠네. 대전이라 그런가? LTE가 잡히네요. 여기는 5G가 아니고. 동국제강 차트를 봐도 동국제강도 어마어마하게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겨우 이만큼 조정 온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동국제강 얘기했던 게 4월 이때 제가 1차 상승 이후에 얘기했잖아. 이 정도쯤에 추천드렸었는데, 그때 들어갔으면 사실은 뭐 엄청난 수익을 낸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번 주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거의 10%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구간에서도 보면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조금 차분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과열된 종목은 당연히 하락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틸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래프 다 똑같죠.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을 겪고 있는 거고, 다른 것들 보면은
올림픽 스틸 같은 경우도 보면 마찬가지로 뭐 조금 개별 주식에 따라서 흐름의 차이는 좀 있지만 결국에는 오름폭은 똑같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월 때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철강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거고 그동안에는 그 대신에 그동안에 못 올랐죠. 이렇게. 그러니까 코로나 때 사실은 좋았던 기업들 엄청 많잖아요. 뭐 삼성전자나 이럴 때는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하고 엄청 좋았지만 못 올랐잖아요. 얘네는. 그러다가 이제서야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3월 달부터. 다 마찬가지죠. 뭐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그러다 지금 이제 막 조정을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여전히 가치주가 성장주보다는 현재는 5월, 6월은 최소한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다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보드릴게요. 뉴코도 되게 유명하죠. 뉴코는 더 하죠. 뉴코는 4월 달 이때도 물론 오르긴 했지만 4월 한 말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4월 중순부터 급등을 했죠. 급등하다가 다시 조정이에요. 마찬가지로 한 3, 4일 정도. 오늘도 한 0.94% 정도 빠지고 있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진 주식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강이나 스틸이나 철강 중에 작전주나 뭐 굉장히 소형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문제가 없다. 뭐 철강 여전히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호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좀 기저효과가 좀 크게 작용을 해서 사실은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더 크게 오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1분기가 원래 비수기잖아요. 근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오른 거고 그렇다고 해서 2분기, 3분기 때는 1분기만큼 오르진 않죠. 하지만 충분히 보유해도 괜찮은 회사들이고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도주 섹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 근데 여기가 서울이 아니라서 그런지 진짜 되게 버벅대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12시 지나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시황을 분석을 할 건데 사실 오늘은 보이는 것처럼 조선도 조정, 철강 조정, 뭐 스틸 조정 다 조정이었죠. 오히려 이럴 때 좀 낙폭이 적은 것들이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일 시멘트나 이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멘트 가격에 대한 좀 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레미콘 업체하고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은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이때 좀 추천드렸거든요. 1차 상승이 있었을 때. 그래서 이때 사실 들어갔으면 상당히 수익을 내다가 이 기간을 또 힘든 거죠. 한 달 가까이. 한 달 가까이 힘들다가 다시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고 지금 이 정도 시점에 온 건데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당연히 철강도 이렇게 조정이 한 달 가까이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이때도 사실은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나서 건설 기대감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정이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도 기억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제가 또 12시 전에는 발행을 해야 돼서 네, 지금 55분이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그러면은 새벽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